수백 년에 걸친 대혼란기. 이 끝에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이 탄생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격동의 시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뒤이은 급진적인 개혁들, 그리고 천하 통일을 두고 벌어진 사상전쟁, 마지막으로 진나라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말 그대로 주나라의 낡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터져 나오던 때였죠. 가장 큰 변화, 첫 번째는 농업에서 시작됐어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소로 밭을 갈게 되니까 이제 굳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가족 단위로 알아서 땅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이 토지 사유화가 진행됐고 기존의 공동체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국가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 그러니까 성읍 국가였다면 이제는 산과 강으로 명확하게 국경을 긋고 그 안에 모든 영토를 지배하는 영역 국가가 등장한 거죠. 당연히 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고요. 전쟁의 양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귀족들이 전차를 타고 벌이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전투였다면 이제는 징집된 수많은 보병과 기병이 동원되는 총력전으로 바뀐 겁니다. 전쟁이 훨씬 더 길고 또 훨씬 더 잔혹해진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신분 질서도 당연히 뒤집혔습니다. 혈통만으로 권력을 누리던 경대부 같은 구귀족들은 몰락했고요. 그 빈자리를 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층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학문이나 군사적 능력, 그러니까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국가의 핵심 인재로 떠오른 거죠. 자, 이런 총력전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하나로 싹 긁어 모아서 중앙으로 힘을 집중시켜야 했겠죠. 바로 이 필요성 때문에 변법이라고 불리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변법의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부국 강병, 나라를 부요하게 만들고 군대는 강하게 키운다. 이겁니다.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진나라가 재상 상항을 앞세워서 이 개혁을 가장 철저하고 급진적으로 밀어붙였죠. 상항의 변법,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기존의 혈연, 지연 공동체를 그냥 다 해체해버리고 모든 백성을 철저하게 국가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5집, 10집씩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신분은 오직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만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친척이라도 공이 없으면 귀족 대우를 못 받았죠. 농사 짓는 것 외에 상업 같은 건 철저히 억압해서 국가를 오직 전쟁과 식량 생산을 위한 거대한 기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극심한 사회 변화는요, 역설적으로 엄청난 사상의 폭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이 혼란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당시 사상 경쟁의 핵심은 이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아는 덕으로 다스리자, 도가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자고 했죠. 하지만 당장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군주들 귀에는 어떤 사상이 가장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바로 법가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니까 강력한 법과 처벌로 꽉 휘어져 봐야 한다. 이 냉혹하고 현실적인 주장이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보였던 거죠. 이 법가 사상을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통치에 필요한 3가지 도구를 제시했는데요. 첫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법. 둘째, 신하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군주의 통치술, 술. 그리고 셋째,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위, 세. 이 법술 세, 이 3가지만 있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바로 진나라의 통일입니다. 법가 사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친 진나라는 마침내 가른 모든 나라를 압도할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기원전 221년, 천하를 손에 쥔 진시황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예 나라의 근본부터 싹 다 바꾼 거죠.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고 문자, 화폐, 도량형, 심지어 수레바퀴 포까지 모든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중앙 집권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만든 이 시스템, 그러니까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체제는요, 정말 엄청나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기본 구조가 이후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왕조의 기본 모델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제국을 세운 그 가혹할 정도의 효율성이 거꾸로 제국의 수명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끝도 없는 세금과 혹독한 법, 그리고 만리장성이나 시황릉 건설 같은 대규모 강제노동에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통일 제국은요, 통일 이후 고작 15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시황제가 죽자마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 반란의 불길이 삽시간에 제국 전체로 번져나간 거죠. 결국 진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엄격한 법치, 그 강력한 통제 시스템은 과연 혼란을 끝내기 위한 필요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가혹함 자체가 애초에 실패를 운명지은 독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와 진나라의 통일을 통해 생각해봐야 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